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정치권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는 홍준표 대표가 참석한다고요? 네, 한국당은 오늘 긴급의원회를 열고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총회는 원외인 홍준표 대표도 참석하는데요.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당내 현안과 원내 대책을 논의하는 이 총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 등 강력한 대여 투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1% 보수 정권이 혁명군처럼 방송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송 파괴 음모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개혁의 잣대를 드는 순간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깨진다면서 적폐청산이 또 다른 폐를 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마치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특정 농단 세력자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논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면서 정기국회 내에서 공영방송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선, 한국당의 투정 만능주의가 계속되는 한 의회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검찰 고용노동부 또 방통위 전 정권적 동력을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힘을 합쳐서 규탄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 적폐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새롭게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영상 내용을 한 줄 평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적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성 부원장님의 내용부터 보죠. 정의사회 구현, 짧게 말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네. 첫째로 일단 부당 노동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뭐 다른 데 한직으로 보내거나 해고시키거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메라 기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성향을 막 파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 어디 보내야 되고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라. 이게 뭔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 당사자한테 오셔서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노동청이. 출석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왔는데 안 왔어요. 불응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오셔서 한번 얘기나 해주세요. 그래서 들었어요. 안 왔어요. 세 번째 또 안 오셨어요. 네.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가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됐다 나는 이게 뭐 법적으로 정당하다. 나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뒤에 숨어셔가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아니 대 MBC의 사장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싶다면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이것도 정말 과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탄핵했어요. 정권을 감시하지 못한 MBC나 KBS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냥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따져보자 해서 이것도 엄청나게 혜택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서 변호사님. 헌법 21조의 언론 자유 침해. 지금 부원장님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의견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변호사 제가 생활이 20년 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행정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이게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법에 보면요. 예. 네. 근데 이게 행정기관에 출석하는 거는 본인의 이게 권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진술하라 하는 건데, 근데 3-4번 안 나갔다. 네. 그럼 이게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노조에서 고발한 자료 가지고 네. 바로 이게 법에 따라 구제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게 검찰에 고발하든지 예. 이런 게 절차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굳이 사법에 어떤 이게 체포영장 가지고 강제로 이게 데려와도 어차피 이게 48시간인데 묵비권 행사하면 진술을 강요 못합니다. 네. 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구속영장과 연결돼 가지고 제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단지 이게 한번 진술 듣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그 3대 대통령인데, 네. 이분은 이게 그 신문이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이게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 말이 이게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노동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잠시만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영장을 신청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래서 형식적 적법성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 정당성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도망가거나 이게 증거인멸도 아닌데 네. 과잉이라는 거죠. 예. 한 가지만 사실관계라서 제가 조정을 하면 행정 이거 체불을 안 해서 예를 들면 뭐 체포영장을 한 게 없다 그러는데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원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당과 야당을 제가 지칭해서 네.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적폐 청산의 기회다.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언론 탄압, 정권의 폭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은 권력의 제4부입니다. 언론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의 뿌리는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부터 해서 다 줄줄이 다 사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이것과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청구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들이나 이런 사장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네. 영국의 그 BBC 방송 같은 그런 공영방송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건지,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수준은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진보와 보수가 또 갈릴 조짐을 보이고, 네.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 그런 것들이 지금 역대 정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어져온 관행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출발한다. 예. 방송계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런 거에는 또 임기 보장하고 방송 각각의 어떤 개성을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네. 여당과 야당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사사건건 이것과 가지고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지금 신구 권력 전면전의 서막이라고 쓰셨는데 예. 권력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저 여기에 있는 김 부원장이나 서 변호사님의 말씀만 들어보면은 그 자체로서는 어찌 보면은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거나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왜 이걸 아이템으로 했습니까? 김장겸 사장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검찰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장겸 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걸 갖고 한 것이라,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제 주제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저렇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저것이 과연 공영성만이 만재로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 권력과 부권력 간에 이제 그동안에는 뭐 지역적인 전투는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전면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언론의 그 영향력과 위력이 크다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면 말이죠.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에 어떤 공영방송의 사장과 보도본부장을 어떻게 하겠다 당선되면 남긴 적도 있고, 지상파 몇 개를 어떻게 한다고 했던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정치인들은
공정하다는 건 나를 위해서 공정한 거냐 상대방까지 감안한 공정인가를 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역시 아무래도 정치성이 굉장히 개입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서 신구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정당들, 다른 야당들이 반응이 달라요. 정의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 코미디라고 그러고 있고 네. 또 국민의당은 국회 가서 싸워야 된다는 소리고 바른정당은 양비론이에요. 야당도 문제가 한국당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구 과거의 집권 세력이 많이 있는 한국당과 지금 집권 세력 간에 이제 방송 엄청나게 중요한 고지를 향한 정치적인 전면전 서막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사태의 이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앞서서 김현성 부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 김장겸 MBC 사장은 이미 탄핵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네. 이제 좀 덧붙이자면 네. 공영방송의 가장 큰 역할은 네. 정권을 감시하는 겁니다. 정권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댓글 사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댓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성 댓글들, 세월호 문제들, 그리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그때 한마디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탄핵시켰다. 네. MBC, KBS 이미 탄핵시켰어요. 뭐 하고 있냐? 네, 여기까지 듣도록 나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얘기한 근데 거죠. 그건 김 원장님께 제가 나설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왜 앵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건 거기서 일부 국민이거나 네. 많은 국민은 모르지만 국민들 전체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뭐 앞으로 말씀 노동청과 같은데 수사기관의 뭐 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방송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국민들은 적폐청산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 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의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영 방송들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당은 오늘 긴급 의총을 엽니다. 원장님, 지금 보면은 오후 3시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이제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의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방송사, 공영방송사장을 특정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나서 논평이 언론 탄압 정권의 폭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물론 관행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그리고 국정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파급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론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국민을 대신하는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과 마찬가지로 방송 권력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야당의 임무고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그것에 질타를 하고 이것을 국회로 가져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통심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출석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 보이콧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저는 365일 동안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러나 우리 정치가 어느
특정 정파의 당리당략적인 그런 것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계속 보이콧되고 있고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 MBC 사장 체포 이 사태로 정기국회가 초반에는 상당히 삐걱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을 집권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 협의해서 일정 부분 야당한테 줄 것은 주고 네.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이 임무는 야당보다도 민주당 정권한테 있다고 봅니다. 네.